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내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날씨도 좋아서 아마도 많이 야외 활동하실 것 같은데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최근에 워낙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조 바이든 관련주다, 트럼프 관련주다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시세를 좀 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관련된 종목들이 눌리기 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도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관련 종목들이 다 시세를 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좀 보다 보니까 국내 대선에도 좀 관심이 가죠. 2022년 3월 9일인가요? 제가 썸네일에도 적어놨는데 그게 20대 대선이라고 합니다. 2년 조금 더 남았네요.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 관련되어져 있는 뭐 테마주다, 주식이다 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 정치와 관련된 이슈,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이슈로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시장에서 막 움직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를 누가 만들어내는지는 소위 말하는 뭐 세력들만 알겠죠. 근데 저희나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테마주들의 잠시 편승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정도 수준의 매매를 하지, 그런 테마를 뭐 만들어서 시장에서 테마를 조장해가지고 움직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각 그 차기 유력 뭐 대선 후보, 뭐 총선 관련해서 유력한 뭐 후보들에 대해서는 간혹 그 관련주들을 알고 있으면 상승으로 시세를 좀 보는 경우가 꽤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선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우리를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시세를 좀 본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요일이었나요? 국영 GNM이라는 종목이 N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뜨더라고요. 연관 검색어를 보니 김경수 경남도지사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테마주더라고요. 물론 국영 GNM이 조 바이든하고도 엮였었고요. 옛날에는 또 이낙연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하고도 엮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로 좀 움직였는데 정말 시장은 정말 빠르게 좀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좀 하는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뭐 드루킹인가요? 그거 경공모 그분들하고 함께 어떤 그 공모를 해서 댓글이나 이런 걸 조작했다라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검찰을 통한 기소를 통해서 이제 그 2심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뭐 포털을 장악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이 저도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보아하니 뭐 그렇게 좋게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김경수 지사님에게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님,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요 네 분이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차기 뭐 대권 주자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역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은 일반 회사원으로서 저도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현 정부가 유지가 된다면 아마도 뭐 김경수 도지사 님과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이낙연 그 당대표님이 아마도 셋 중에 하나가 되시겠다 생각이 들고, 여권이 아닌 야권 후보들 간에 뭐 누군가 하나를 정해야 한다면 마땅한 야권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재 떠오르는 그야말로 스타죠.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하고 상당히 좀 그 마찰을 좀 빚으면서 오히려 야권에서 안철수 후보라든지 뭐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보다
더 각광을 받는, 더 뭔가 이제 범야권 단일 후보로 정말 나올 만큼의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님의 관련주들이 이 시장에서 좀 움직이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제가 계속 관련 종목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뭐 이낙연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황교안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이렇게 정리는 제가 다 해놨는데 워낙 뭐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두 종목들만 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이 대선과의 연관성이랄까요? 아니면 향후 어떤 이 총선 관련주 뭐 테마가 움직인다면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든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 테마주라는 것이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뭐 기사라든지 이런 데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세를 좀 받아서 올리는 거겠죠. 뭐 저로서는 그런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게 테마주가 된다라는 것을 만들 정도의 어떤 정보력도 없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상승을 할 때에 일부 매매를 하면서 눌림목 매매를 한다라든지 해서 조금 수익 실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트레이딩을 하는데요. 향후에 2022년까지는 아직 좀 남았죠. 2022년까지는 얼마 안 남았,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남았네요. 2021년 3월, 2022년 3월이니까 거의 1년 하고도 한 5개월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같이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잘못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시간 속에서 임박해서는 물론 그런 어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엄청난 상승으로 돌려 세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전부터 조금씩은 어떤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든지 혹은 차트를 좀 통해서 수급을 좀 통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향후에 유력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어떤 누가 가장 가능성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 좀 재밌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갑자기 트럼프나 조 바이든 후보 관련해서 엄청나게 관련주들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움직이다 보니까 은근히 또 그걸 빨리 좀 맞춰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개표하면서 우편투표 전이죠. 그랬을 때는 또 막 트럼프 관련된 주식들이 막 올랐다가 국내에서 막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게 막 움직였거든요. 그러다가 또 조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고 하니까 또 다시 친환경이라든지 태양광 막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되게 좀 재밌는 움직임을 좀 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겁니다. 뭐 좀 특별한 어떤 뭐 인사이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워낙 유명하게 알려진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정도 수준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좀 보고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은 이낙연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보시면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고요. 앞서서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를 줬었고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이낙연 그 남선알미늄의 그 동생분께서 아마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이사인가요? 뭐 이사님이셨나 뭐 그랬는데 그때 대표직에서 내려왔나 이사직에서 내려왔나 하셨어요. 그런 바람에 그냥 밀렸고 이후에는 이제 총선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강하게 좀 들어 올렸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6,400원 정도 라인이 3번이나 좀 돌파를 해주고 밀렸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강한 저항 라인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게 제가 장기 이평선으로 어떤 추세를 볼 때 쓰는 일봉상의 300이평선입니다. 300이평선 요게 뉴스를 너무 제가 뉴스 차트를 너무 이렇게 놨네요. 예. 요거는 뉴스 차트예요. 누르면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건 이 300이평선을 장기평선으로 제가 세팅을 해놓으면 이 장기평선 때 와서는 거의 깨지 않고 여기를 지지해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 장기평선을 세팅을 해놓고 모든 차트를 좀 보는데 이 남선알미늄은 그동안에 한 1,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거의 1년 만에 7배 정도가 뛰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이 가는 과정에서 엄청 들락날락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불꽃 시세를 좀 줬습니다. 워낙 이낙연 그 현 대표님의
시장에서의 그 기대감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말 강하게 좀 줬고, 여기서 다시금 세 번이나 이 고점 탈환에 대한 시도를 했습니다만 6,400원을 찍고 밀렸습니다. 밀리고 결국에는 이 장기 평선을 역대급 딱 두 번 정도 닫고 나서는 무조건 상승을 했는데, 그죠? 이번에는 밀렸다가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슈도 있고요, 미국 대선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좀 밀렸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장기 평선을 뚫고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뭐 국영GNM,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님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강하게 좀 나왔었잖아요. 결론은 어쨌든 2년을 받으셨습니다. 2년 선고를 받으셨어요. 2년 선고를 받으셨고, 물론 이게 뭐 실형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선고를 좀 받았습니다. 무죄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국영GNM이 밀리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누가 수혜를 볼 것이냐? 뭐 대권 후보로 민주당 내에서 누군가를 뽑는다면 뭐 당내 선거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무소속으로 따로 출마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도지사와 김경수 도지사인데, 현재 김경수 도지사는 그런 잡음이 노이즈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상고하셔가지고 대법원에서 다시금 판단을 받으신다라고는 하지만 그 판단까지는 어찌 보면 이런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하나의 행보는 유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낙연 현 당대표나 이재명 도지사의 관련된 주식들이 향후에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낙연 이 당대표의 관련주는 현재 이 300일 평선을 밀어버리고 빠졌다가 다시금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이렇게 300일 평선까지 밀린 상태에서 이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보시면 대부분 강한 좀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얼핏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거진 4,000원이니까요 여기가, 그죠? 4,800원, 5,000원 되니까 거의 3,000원에서 5,000원이면은 뭐 거의 한 50% 이상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강하게 좀 상승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돌려세우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그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도 단일 후보를 낸다라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좀 할 수가 있다. 왜냐면 한 명의 더 옵션,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가 어쨌든 지금 현재 판결을 좀 안 좋게 받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커스가 좀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금 변곡점을 가지고 돌리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보자면 이게 11월 6일 금요일의 움직임입니다. 보시면 강하게 쳤다가 내리고, 이 시점이 거의 김경수 도지사의 뭐라고 할까요? 그 2년 선고가 나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 라고 나는 그 타이밍에서의 차트 움직임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면 국영GNM을 보면 여기서부터 2시 한 반부터 지금 처음에는 원래 죄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두 가지 판단을 봤는데 한 가지는 무죄가 나왔는데 한 가지는 그냥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쭉 빠져버린 겁니다. 2시 반 정도부터. 반대로 남선알미늄은 이 2시 반부터 쭉 올라가 버린 거죠. 그만큼 반대급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관련된 어떤 대선 이슈로 관련된 대표 그 유력 주자의 테마주들은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대법원 상고해가지고 진행하시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 남선알미늄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 조금 단기적인 움직임 말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 본다면 아마도 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 지지되면, 그죠? 충분히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련된 테마주가 대표적인 남선알미늄이 이재명 죄송합니다. 그 이낙연 그 당대표님의 대표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밀렸다 다시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아마도 추가적인 좀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매동을 봐도 지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외인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예 상승해서 이런 데 잡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좀 돌아 나오면서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형성해 주는 상태에서 차라리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서현입니다. 서현은 유일한 그 제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야당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에이텍입니다. 에이텍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봉상으로 상당히 강하게 이재명 그 도지사가 이렇게 아마도 그 이재명 도지사도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 형님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 얘기에서 아마 무죄가 돼서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셨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이슈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기사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론조사도 잘 나온 것 같고요. 보면 여론조사도 잘 나온 것 같고, 그때 그 선고가 아마 좋게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 자체는 깨지지 않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움직임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양봉 캔들 하나, 2개 정도 세웠다라고 보고,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여기가 좀 지지 라인이 돼주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렇게 보면 이 정도 라인까지는 어쨌든 지지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지 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긴 또 저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 나오는 움직임으로 다시금 좀 추세 전환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에이텍도 보면 이게 11월 6일 금요일인데,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김용수 도지사 이슈가 나오고 나서는 강하게 상승했죠. 역시 아직도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뭐 금요일날 4% 이상 상승을 했는데, 차트로 봤을 때에는 여기 이렇게 딱 지지라인을 형성해 주고 요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여 주지 않겠나 생각이 좀 돼요. 크게 보면 이 박스권 내에서. 그런데 조금 작게 보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요 박스권 내에서 우선은 움직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역시 물론 특별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슈가 없는 이상은 차기 대권 후보로서 뭐 손색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매동을 한번 보면요, 수급이 뭐 그래도 외인이 조금 들어왔는데 큰 아직은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좀 고가권에서 놀고 있다, 요 정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세부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이라든지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약에 그때그때 이슈가 생긴다면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사실은 뭐 국영 GNM의 이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어쨌든 지금 에이텍도 고가권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살펴보신다면 하나의 어떤 요 정도 종목 가지고는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영 GNM이죠. 이게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한번 쳐주고 또 쳐주고 이렇게 쭉쭉쭉 뻗었었는데 얘가 조 바이든 관련된 그 정책주로도 지금 엮였었고, 예전에 이낙연 관련주로도 엮였었고, 지금 김경수 도지사 관련주로도 엮인 겁니다. 그랬는데 장중에 롤러코스터 탔죠. 이때 원래는 무죄 나와서 괜찮다라고 했다가, 그렇지만 나머지 하나는 2년 선고 나왔죠. 물론 당장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쭉 밀리면서 엄청나게 빠져버렸습니다. 21.04%. 얘 말고도 하나 관련주가 더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한국 뭔데, 제가 막 이런 테마주들을 막 엄청나게 보는 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모바일로 한국 뭐였던 것 같은데, 그게 거의 한가 갔다가 약간 한국 컴퓨터네요. 예. 한국 컴퓨터. 그 종목은 거의 한가까지 갔다가 아래꼬리 조금 단 걸로 제가 봤습니다. 장중에 한번 찾아는 볼게요.
한국컴퓨터. 뭐 인터넷 뒤져보면 어떤 것 때문에 관련주다 뭐다 막 말 많아요. 말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24.19니까 어쨌든 간에 장기 평선, 이게 지금 이것도 보면 300일 평선 여러분 세팅해 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 300일 평선 장기 평선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밀렸다가 관련주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빠졌네요. 제일 많이 빠졌으면 가장 관련이 많이 있다고 좀 보긴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가 매수 세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요거 보니까 단일가로 진행된 거 보니까는 뭐 경고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과열 종목이네요. 예, 보시면 과열 종목. 그래서 어찌됐건 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더 많이 밀린 것 같고요. 현재 뭐 한국 컴퓨터하고 그죠? 관련주로서 가장 많이 엮여 있다라고 하는 이 국영 GNM이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빠졌고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이거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조 바이든 후보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지금 트럼프 물론 뭐 조 바이든 후보가 몇백 뭐 270석 그 확보하면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면 원래는 당선인데 지금 그게 뭐 넘었을 가능성이 훨씬 큰데 또 뭐 소송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아직은 완벽하게 이슈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분명히 저는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라고 보는데 그 반등이 나와서 움직일 때 아마도 조 바이든 후보의 확정된 그 어떤 대통령 확정된 기사와 함께 저는 조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반등의 폭이 얼마가 될지는 사실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지는 좀 않을 것 같고 많이 좀 반등이 나오면 한 3,500원 정도 1차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매동을 봤을 때는 수량으로 보면 매동을 봤을 때는 이날에 기관 그리고 외국인 개인이 다수 매수를 했어요. 금투는 뭐 전일상거 정도 판 수준인데 기타 법인이 싹 다 매도했습니다. 기타 법인이 사모펀드하고요. 기타 법인 사모펀드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가 소위 말하는 세력의 움직임으로 세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테마주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한창 지금 어쨌든 간에 털고 좀 나간 상태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타 법인이 다시 매집해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보고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은 좀 순매수를 해줬다 그나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장 매동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힘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매수에 대한 부분이 저가 매수로 들어와서 슈팅이 조금 나오거나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바로 털고 나올 거라면 아마도 그 반등폭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이 조 바이든 후보의 확정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는지까지 좀 지켜보신다면 그나마 좀 손실을 덜 보면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이 밸류에 대해서 국영 GNM이라는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 추세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뭐 나름대로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영 GNM 같은 경우에도 좀 밀렸고요. 그래서 이 국영 GNM에 밀리면서 사실상의 이 민주당 그 차기 대선 후보에서 제외된다라고 보고 지금 에이텍과 남선알미줌 이렇게 두 종목이 세게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심 선고에서 유죄지만 뭐 대법원까지 가신다라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법원 가서 무죄된다 이러면 국영 GNM 만약에 지금 이제 사놔서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 워낙 크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참고로 보세요. 이 종목들은 넣으시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구나. 어쨌든 정치 테마주도 시세를 많이 줄 땐 또 엄청나게 주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눌렸을 때 들어가서 수익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현입니다. 서현은 뭐 서현 탄메탈 기타 등등 해가지고 최근에 아주 윤석열 그 검찰총장님 관련해서 엄청나게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종목이고요. 지금 보면 강하게 많이 상승은 했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상승을 좀 했는데 지금 보면 아직도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슈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양봉을 딱딱 세워주면서 그죠?
시세를 뽑아내는 움직임은 대단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내리면 우선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이 양봉 세운 캔들에 저는 보통은 그거를 나눠요. 세 개로. 아래, 몸통 아래, 중간. 이 정도라고 보면 이 중간에 여기가 지금 걸쳐 있네요. 그죠? 요 캔들하고.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한 10,000원 정도가 왔을 때, 한 1,500원 정도가 왔을 때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 그러면 15,000원 정도 왔을 때는 지지해주는 거 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수익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죽어서 한 9,000원까지 10,000원을 돌파했지만 10,000원을 못 지키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1,500원 정도를 지켜주느냐를 보시면서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돼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리스크가 좀 덜 안고 가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도 현재는 뭐 그 야권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안철수 관련된 주식들도 있고요, 홍준표 관련된 주식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재는 이 서현 탄메탈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능하신 분들은 하시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 좀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현재 상황에서 이제 미국 대선이 또 끝나면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2021년이 될 것이고, 바로 2022년 3월 9일날 우리 대선이니까요. 거의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유심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치 테마주에 뭐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적당히 어느 정도 적은 비중으로 리스크를 확실하게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은 비중으로 좀 이렇게 매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관련 종목으로 어떤 종목이 좋다 마다는 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다만 팩트만 말씀드리면 요런 상황이다. 그리고 누가 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엮여서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현재 각 그 대표들의 대장주로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미국이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미국이 빨리 그 결정이 돼서 혼란스럽지가 않아야지 좀 좋을 텐데, 빨리 좀 결정이 돼서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확산을 막는 대응책들이 많이 좀 시장에 나와서 우리 국내 시장도 불장으로 한번 930포인트에 2500포인트 돌파해서 날아가는 그런 시장이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요일도 건강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